농식품 관련해서 창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정부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곳이 어느 곳들이 있나요? 현재 농식품 벤처 지원센터 저희는 A 플러스 센터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벤처에 대한 현장에 좀 많이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자금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가 초기 단계에 이제 자금 찾는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는 아이디어도 발굴하기 어려운데 이 농식품 벤처 지원센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 자금을 찾고 또 아이디어를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부에서 계속 그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농식품 분야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농식품부 벤처지원센터를 한번 가보시거나 이제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엔젤 투자협회에 계시니까 지원센터에 계시니까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제가 뭘 준비를 해가야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내가 3년, 5년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화해서 어떻게 매출일 거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사업성이 있고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기업체분들께서 투자를 받고자 하십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하려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가 잘 안 되는 거는 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시점들이 일단 있습니다. 가장 이제 엔젤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점은 시제품이 막 출시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검증되는 단계 때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제 또 그 검증되는 단계에서 매출이 1, 2억 정도 나면은 적어도 이 제품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이구나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검증된 다음에 양산을 한다든가 또는 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시장을 선점해야 될 때 그때는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VCD 투자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대표님들께서 각 단계별로 내가 어느 투자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건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평균 투자 금액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자금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이 좀 몰릴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어느 분야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힘을 쓸 부분은 사실 이 예산도 늘어나지만 예산 이외에도 이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벤처 관련된 농식품 분야의 이 창업가들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 갖고 있는 제도를 연결해 주는 부분, 또 민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엔젤 투자협회에 있는 이런 이제 소속사들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하고 연결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자금에 대한 부분 늘 이제 성장 사업화 단계부터 해갖고 이제 성장에 가도 계속 자금에 대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 농식품 분야의 이제 창업가들, 벤처 기업가들 이제 하고 그다음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모아서 이제 매칭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 행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 벤처 센터에서는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처에 있는 그런 제도, 또 민간의 제도들을 이제 잘 이제 카테고리 해갖고 우리 벤처 기업들, 농식품 벤처 기업들 맞는 그 맞춤형으로 좀 지원해 주시, 연결해 주시는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또 사업화 자금에 대한 지원에 이제 일단 포커스를 맞췄는데 내년부터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통해서
이 자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기업이 이 사업하고 하는데 네트워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이드 해줄 수 있고 보육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조금 더 이제 기업이 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내년이면 농식품 분야의 벤처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벤처 분야에서는 민간에서 자금 많이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농식품 분야에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도 보면 뭐 CJ라든지 농식물 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큰 기업들이 농식품 분야에 벤처 기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하고 연계해서 정부가 그 이제 어떤 상당히 큰 규모의 그 펀드를 이제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만약에 좀 이게 성사가 돼서 어떤 특정 펀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분야의 농식품 분야 특히 식품 쪽에 벤처 기업도 많기 때문에 좀 그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얼마 전에 해수부에 심사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해수부에서 CJ하고 예. 풀몬을 불러서 미팅하는 걸 예. 봤습니다. 예. 근데 그때 벤처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새롭게 생겨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아예 대기업을 묶어서 그래서 상품이 개발이 되면 그거를 대기업에서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인버브를 시키니까 훨씬 더 그 사람들도 좀 무게감을 느끼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킹을 해주면 훨씬 더 시너지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게 취약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서경훈 이제 부장님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사실 농식품 분야에 별로 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크게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벤처 분야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벤처 쪽에서 기업을 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이 자금을 갖고 있는 이 캐피탈리스트들한테도 계속 농업을 알리고 이 분야에 유망한 분야다, 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 벤처 쪽에 캐피탈리스트들이 농식품 분야가 중요한 분야로 삼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해 나가려고 좀 더 이렇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엔젤에 대한 정의가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같은 재무적 투자자만을 엔젤 투자자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키워줄 수 있는 같이 함께 노력해줄 수 있는 분이 조력자가 같이 되는 거거든요. 엔젤 투자가. 그래서 이 엔젤 투자의 범위를 과거에는 개인만 하던 게 지금은 개인과 크라우드 펀딩, 개인 투자 조합, 엑셀러레이터까지 이 엑셀러레이터는 법인형 엔젤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됐고요. 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엑셀러레이터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엑셀러레이터가 지금 현재 20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농식품 전문 엑셀러레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8년도에 연간 전국적으로 약 4,80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식품 분야에 투자된 국가는 딱 8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엔젤 투자자들을 좀 육성하는 것도 좀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농식품 분야의 기업은 농식품 그 분야에서 있었던 그 전문가분들 또는 그 기업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엔젤 투자자를 육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투자를 하게끔 연결시켜 주고 또 그 다음에 투자한 기업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민간 자금들이 계속 이쪽 농식품 분야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미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품 대기업들과 같이 이제 상품화 진행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아무래도 자기가 상품화 시킨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통 채널을 통해서 대형 유통 채널에서 선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처음에 유통 채널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셨나요? 저도 처음에 제품 개발을 해놓고 완제품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유통 채널 발굴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는 사실 지인들 통해서 매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또 운 좋게 이렇게 좀 발굴이 되면 좋은데 저도 한 2년 정도는 매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벤처를 만들어 놓고 바로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모든 사업이라는 건 계획 대비 사실 실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사실은 바로 제가 만들면 출시가 될 줄 알았는데 뭐 그쪽에서 이미 받는 시점 물건들이 있었고 그 시점이나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조금 1년 정도 어려웠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게 될까? 뭐 팔로가 정말 될까? 왜냐면 원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양을 원하고 또 적으면 아주 적은 양을 원하는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사업체의 현황이나 규모에 따라 정확하게 맞아서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만나는 자리, 우리는 뭐 어쨌든 이마트나 대기업들의 유통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런 루트를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쪽에 사실 도움을 받은 거는 농식품 쪽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농식품 벤처 쪽에서 그런 예를 들면 뭐 매칭데이라고 해서 유통 채널과 매칭해주거나 그리고 벤처 기업들 중에 경쟁이 있는 업체들을 이제 기업에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몇 번 뭐랄까요 동등한 상황에서 만나 뵀는데 대부분 뭐 갑을 관계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두려움 없이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창업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부분에 젊은 농식품 벤처 기업인들은 자기가 인생을 좀 걸어보겠다 정도의 마인드가 있고 자기 제품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제품이 어디에 어떻게 팔릴지 그리고 나가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를 피드백 받는 과정들이 조금 적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의 장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본인들이 좀 객관화하고 좀 더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게 좀 더 뭔지를 명확히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나가보면 비슷한 이유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검증들, 아이디어들, 뭐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데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매칭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래도 사실은 또 저희 같이 벤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이나 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낙상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네. 그 어려움들이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되게 많고 사실 이제 많은 수가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흥업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탈락된 애들은 좀 탈락되고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더 밀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흥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창업은 굉장히 뭐 국가에서도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는데 거기서 선발된 몇몇 사람들은 사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냥 대개는 뭐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쪼개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착 차고 나가야 될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흥업에 대한 자금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뭐 대표적인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농업 벤처 하시는 분들 보면서 드는 안타까운 생각 중에 하나가 대부분 혼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밭도 메고 혼자 비료도 주고 혼자 씨도 뿌리고 혼자 돈 걱정도 하고 혼자 홍보도 하고 혼자 유튜브도 찍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혼자서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봤는데 일본은 꼭 그렇게 협동조합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조합으로 움직여서 그 안에서 서로 역할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사실 물량을 출하하기도 더 쉽고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쉽고 고객이 왔을 때 한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이 있으니까 오는 재미도 있고 또 MD가 가서 봤을 때도 지금 시기가 A라는 상품보다는 B가 더 잘 팔릴 만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식품은 시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B 거를 해주다가 B 거가 어느 정도 또 시절이 지나서 다시 A 거가 그 시기가 되면 A 거를 해주고 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MD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끼는 제일 불편함은 그런 거거든요. 시기가 아닌데 갖고 오는 거. 그럼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건 그 상품은 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시기를 잘 모르고 오시는 거죠. 유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생리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저를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 생각에 우리 거 다음 달 출시해야 되니까 그 전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세팅됐거든요. 6개월 전에 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서로 네트워킹을, 농부들끼리도 서로 좀 네트워킹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서로 모아지면 농부들의 힘도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제 나온 것 중에 초기 자금 지원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창업이 완료되고 기업이 성숙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 즉 지속적인 좀 정책 금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상호 과장님은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적어도 농식품 벤처의 자금 툴은 거의 초기 창업화 자금에 관련된 그 자금 액수도 작고 이렇게 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업 초기 단계 한 단계 점프하려고 하면 이제 흥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그나마 좀 갖고 있는 툴은 이제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그래서 농식품 모태펀드도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최근에 뭐 스마트폰 분야라든지 뭐 이런 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농식품 모태펀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자금 중에서도, 이 벤처 중에서도 이제 그 흥업을 시킬 수 있는 좀 규모 있는 자금을 이제 한번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구상을 직접적인 뭐 보조 내지 좀 사업화 융자 자금 네.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있는 부분 보조는 좀 들어가기 힘들고 저희가 융자를 시스템 갖고 있는데, 융자 제도는 지금 저희 좀 손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용하기 조금 어렵게 불편하게 되는데, 그걸 좀 손질을 해서 우수 기술 사업화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사업 자체를 조금 더 벤처 기업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을 하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사실 냉정히 보면 흥업시키는 건 오너 책임이 맞거든요. 그걸 나라에서 돈 받아서 한다는 게 사실 맞지 않는 건데, 어쨌든 농식품 분야는 조금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국가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벤처 기업 수가, 농식품 벤처 수가 뭐 저희 예산도 이제 늘어나지만 그 늘어나는 게 단순히 저희가 뭐 의지만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치적으로 농식품 벤처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3년 전에 뭐 저희가 농식품 벤처를 봤을 때 1,450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2,23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또 이제 더 늘어날 거고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에그벤처, 에그테크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장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그테크에 대한 어떤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그 대체육, 뭐 그런 것들, 임파서블 푸드라든지 이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식품 분야의 벤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투자 분위기가 뜨겁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간다고 보면 앞으로 이 분야가 좀 뜨는 분야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대체육 같은 회사의 임파서블 푸드에 말씀하셨던 외 국가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자연스럽게 투자되면서 돈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업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그 회사가 빨리 클 수 있도록, 탄탄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 괜찮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돈 되는 거 알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요즘은 사회적 공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특히 말씀하신 에그테크 같은 부분은 사실 누구에게 다 물어봐도 다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그러면 기업들도 훨씬 더 쉽게 들어가고, 사실 기업이 들어와야 제가 볼 기업은 되게 똑똑한 회사지, 똑똑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뭐가 돈 되는지 알고 누구한테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시기적절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네트워킹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대기업을 열심히 찾아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하나 쓰면서 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이 농식품 기반한 창업을
할 때 가장 자극이 되는 게 뭐냐? 저는 돈일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돈 준다고 창업을 안 하는 거예요. 1위가 뭐였냐면 앞으로의 이제 시대는 이제 디지털 시대이자 바이오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농식품 분야가 디지털과 바이오가 융합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자금을 받으면 더 어떻게 굴려야 될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배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지역 베이스의 그런 고향에 내려오고 싶어하는 고령자분들, 경험이 있는 뭐 그런 분들하고 지역에 매칭시켜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에너지를 좀 수요를 받고 2018년도에 엔젤 투자를 전국에 하신 분이 11,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 투자자인 1,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00명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전문직 고소득 직장인 또는 대기업에 은퇴하신 은퇴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들을 같이 키워주고 함께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